영업금지 가처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그냥 무시한다. 아예 무시하고 네. 아무것도 안 하는. 두 번째는 뭐 내용 증명에 대한 답신을 해가지고 협상을 좀 시도를 해본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범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경업금지 약정 위반과 관련해서 내용 증명이 언제 보내지는지, 왜 보내지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다루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 시간에는 경업금지 약정 위반과 관련한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네네. 만약 이렇게 내용 증명을 딱 받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내용 증명을 받았다라는 거는 아마도 기존 원장이 계시는 가게에서 일을 하시다가 아마 퇴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막 차렸거나 아니면은 차리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오픈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보통 내용 증명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내용 증명의 내용을 보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당연히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고요. 보통 이제 내용이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당신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당신은 이거를 어겨가지고 근처 어딘가에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뭐 영업비밀 관련된 얘기도 많이 쓰시거든요.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고, 그리고 영업비밀도 당신이 침해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쭈루룩 쓴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판례라든지 법령 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해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네. 아니면은 영업을 그만둬라. 영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조만간 영업금지 가처분 그리고 뭐 손해배상 뭐 등등의 어떤 뭐 민형사 조치를 취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문의사항이 있다고 하면 땡땡땡 법률사무소 땡땡땡 변호사한테 연락을 달라. 뭐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의 내용 증명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검토하는 건 뭐냐면 이 선생님이 체결한 이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정말 무효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위약금의 액수가 과연 정당한지, 예, 그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사람에 따라 업종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퇴사 사유가 뭔지도 저희는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검토를 해서 만약에 내가 진짜로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이 돈을 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만약에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내가 이걸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검토가 당연히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받으시면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시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일단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상담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예. 이제 대응에 관해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분쟁 너무 격화하고 싶지 않다. 예. 뭔가 위약금을 뭐 달라고 하는 대로 주거나 혹은 좀 협상을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을 원만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 기존 원장이 우리가 저번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좀 변호사 비용도 아끼고 좀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어느 정도만큼의 위약금을 네가 배상을 하면 내가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취지라고 하신다면, 그거를 내가 직접 연락해서 원장님한테 연락해서 내가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러면 협상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줘도 되게 찜찜해요. 또 갑자기 내용 증명 날라올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는 이 내용 증명에 대해서 같이 내용 증명으로 회신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쪽도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다면 변호사랑 변호사가 협의를 해요. 만약 이쪽에서 2천만 원 달라고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내가 주고 여기서 좀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직접 그 의사를 전달하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우리 쪽 변호사한테 그걸 위임해서 이쪽 변호사가 의사를 밝히는 거죠. 저쪽에서 이제 2천을 원하지만 우리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정리하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한 1,500 정도로 정리가 됐다고 하면 계좌번호 받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서를 씁니다. 근데 그 안에는 반드시 부재소 합의 특약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재소 합의 특약이라는 거는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 1,500만 원만 받고 더 이상
이거 갖고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어떤 부재소 특약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굳이 두 분이서 공증을 받지 않으셔도 그 자체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변호사 통해서 한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이거 어기고 소송할 일도 없고요. 설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부재소 특약이 있기 때문에 소각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한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일부 위약금이라도 조금 감액을 해서라도 내가 그냥 지급을 하고 분쟁을 좀 종결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내용증명에 대해서 똑같이 내용증명으로 회신을 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해보시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네. 이러한 내용증을 받았을 때 대응에 관해서 어떠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제일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증명 안에 있는 경업금지 약정과 그분이 주장한 어떤 위약금 액수라든지 이런 것이 소송으로 진행됐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인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우리의 검토 결과 이거 손해배상금으로 소송을 가더라도 1,000만 원 미만이 나올 것 같고 영업금지 가처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그냥 무시한다. 아예 무시하고 네. 아무것도 안 하는. 네, 왜냐면 어차피 이쪽에서 소송하기 쉽지 않으니까 무시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내용 증명에 대한 답신을 해가지고 협상을 좀 시도를 해본다. 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무시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중에서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쪽에서 위약금을 달라고 했지만 우리는 위약금 줄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몇 번 보낸 적이 있어요. 네네. 왜냐면은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이쪽에서 뭐 돈을 한 2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비슷한 실제 사례 500만 원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은 손해고 우리도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는 이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지 않고 설사 유효라고 하더라도 인용되는 금액이 매우 적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름의 사례를 이제 넣어서 몇 번 보냈어요. 몇 번 보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결국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우에는 혹시 만약에 만에 하나 소송으로 진행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괜히 자극해서 소송으로 진행되면 그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이기더라도.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그냥 얼마 정도 드릴 테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원만하게 그냥 끝냅시다 라고 생각하시는 의뢰인분들도 계셨고 앞부분 똑같아요. 이거는 소송으로 가면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될 것이며 실제로 뭐 손해배상금에서 인정된 금액은 적습니다. 이 내용 똑같은데 결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못 주겠다.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결론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합의를 진행을 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사한 후에 개업을 한 경우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케이스에서 네.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